네, 여러분들 어떻게 1부 잘 보셨고 이제 2부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2부에 제가 아까 1부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예, 과연 어떤 분들 나오셔서 도대체 이 반장이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나 하셨을 텐데요. 아니, 호들갑 떨만 합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왜 대단하냐?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률을 안겨다 줄 거니까 대단하시죠. 그죠? 예, 2부! 올해 마지막 방송이 2부인데, 그죠?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예,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마 여러분들 좀 이따 프로필로 보실 겁니다. 프로필로 보고 어떤 분들인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셨군요. 예. 굉장히 아마 이 업계에서 워낙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좀 유명한 데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더 그런 데를 저희가 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임유승 지점장 그리고 강영민 대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두 분. 그래요. 먼저 일단 임유승 지점장님이 이 유진투자증권, 솔직히 증권사 되게 많아요. 지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져서 수익률을 많이 올려서 유명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계기가 되는지, 도대체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수익률 많이 올렸던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이렇게 꼭 꼬집어달라고 하면, 예. 실제로 그 직접 기업 단방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하고,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중심으로 또 실제 매매와 연결을 한 것이 수익률 저거의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탐방을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증권사 지점에서 탐방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렇게 탐방을 직접 갈 수 있다는 거 보면 그거 굉장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증권사의 각 지점에서도 탐방을 요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탐방이라든가 이렇게 기업하고 연락을 하시는 걸 너무 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원래 애널리스트 출신이어서 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네트워크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봤더니 임윤승 지점장님께서 뭐 수익률 대회 1등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시대요. 근데 예전에. 그래도 수익률 대회 1등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보면 이게 뭐 그건 이제 주식 잘한다는 거 인정을 한 건데 수익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팁 좀만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익률 잘 올려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익률 대회 나가서 1등한 비결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 대부분 그냥 운이에요. 뭐 이렇게 다 대답을 했는데 운이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방송 나서 또 그냥 운이라고 하면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그래 주식은 운이야 또 이렇게 예,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운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직접 그때도 탐방을 통해서 수익률 대회 나갔을 때도 탐방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했던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들고 가면서도 수익이 좀 크게 날 종목들을 좀 발굴했던 것이 아마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귀가 솔깃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따가 진짜 내년에 이렇게 좀 수익 날 만한 거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 여기 질문지에 있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셨죠? 예. 어디 딴 데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만 후회합니다. 이러다가 중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들. 그러니까, 예,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강윤 대리.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점.
연말 지점 분위기 요즘 네. 올해 특히나 시장 어려웠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분위기 좀 어때요? 우리가 새해 전망, 새 증시 네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점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요. 혹시 이게. 지점장님께서 뭐 그거 아닙니다. 못해줘서 그러시는 저희 겁니까? 지점은 훈훈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지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지금 예. 굉장히 싸늘한 상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년 새해 전망을 좀 생각하시게 되면 우선은 좀 따뜻한 장이 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존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늘리게 되고 현재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장은 계속 돈의 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 좀 연출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장이 될 네네. 거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슬슬 이야기 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효승 지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내가 사면 상투, 내가 팔면 저점 이런 말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올 한 해 직접 이렇게 지점에서 투자자들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아쉬우셨습니까? 이거 저거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방송 나와서 좀 뻔한 이야기 안 드리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말씀하십시오.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상당수가 본인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말과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맞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 원짜리 운동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매장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매장 먼저 가서 그냥 딱 네, 사고 맞아요.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매장을 이렇게 네, 그렇죠. 비교를 해보고 비교하죠. 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날 안 사고 또 그 네. 다음날 또 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0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사도 이렇게 꼼꼼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수천만 원 혹은 뭐 자기 전셋값에 해당되는 돈 혹은 집도 살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네. 남의 이야기 듣고 그냥 아주 즉흥적으로 그냥 솔깃해서 네. 그런 돈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랬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타인의 생각에 의존해서 하시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좀 안타까웠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본인만의 투자 기법, 투자 원칙 이런 걸 좀 세워놓고 그거에 맞는 그것이 뭐 단기 매매든 장기 매매든 그것에 맞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하나만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대선 테마주등 해서 그렇죠. 테마주 난리 시장 났어요. 테마주들이 되게 많았는데 개인 투자가분들 또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아유, 너무 좋아하시죠? 네, 매매 많이 하시죠. 예. 화끈하다고 예, 하면서, 그렇죠. 물론 이런 시장 테마주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분들에 있어서 다 나쁜 결과만 가져온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쉽게 말하면 내공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장 대응력이 쌓이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는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회사의 펀더멘탈 양호하고 실적이 네네. 뒷받침되는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는 자기가 타이밍을 잘못 봐서 일정 기간에 그 손실 구간에 주가가 머물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면 대부분 다 주가는 그 시장에서 재가치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찾아주고 손실 다 회복하기 마련인데 이런 시장 테마주의 대부분은 그쵸. 실적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테마의 힘이 약해지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때는 그 이후에 주가 회복을 점치기가 굉장히 무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정말로 유진투자증권이 명동지점이라는 데가 되게 잘해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막 진짜 살아난 올해같이 어려웠던 시장. 저도 아까도 프로그램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14년 주식판에 들어왔는데 사실상 매매하기는 올해가 제일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이 주식을 살려냈다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진짜 그런 계좌들 이 성공 이게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박민 대리 그거 가능하시겠죠? 아, 네. 그 자료를 일단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작년 초에 한 약 10억을 들고 지금 매매를 시작을 하셨던 어머님이 한 분 계세요. 좀 돈이 좀 꽤 있으신 분이죠. 10억 정도나 매매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는 분이면.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작년 한 7월쯤에 저희 지점으로 좀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약 40%의 손실을 좀 보시고 약 5억 8천대 뭐 이때 정도 좀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 예. 지금- 그 종목이 저렇게 돼 있었던 네네. 건가요? 그 당시 포트가 지금 저렇게 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적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종목이었고 이 어머님의 특징도 똑같았었습니다. 그 다 간매매 플러스 귀매매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거의 뭐 40% 정도가 지금 약 6개월 만에 좀 깨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까 그러니까 6개월 때 그 네네. 7월 1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네. 7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그때 이제 저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도 다른 종목도 손절을 하시고 현재 네. 가지고 계셨던 포트가 저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저 종목들 저희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점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 수익 자체가 좀 늘어날 구조가 안 보이더라고요. 점차 오히려 안 좋을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지금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게 꿈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증빙 자료를 아예 갖고 나오셨네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네. 예 맞네요. 신뢰 확 가네요. 좋습니다. 네네. 정말 신용 쓰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신용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좀 확실한 종목에 좀 실어줘야지 이게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했던 것은 일단은 이 포트를 확 갈았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가르셨어.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안 좋게 보는 놈은 먼저 까는 게 좀 오히려 정리를 하는 매도를 주의인데. 예.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네네. 가의 센 발음이 까르는데 네네. 파는 죄송합니다. 걸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좀 매도를 좀 처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순이익 증가가 가장 좋을 만한 종목들로 좀 그때 옮겨를 탔었는데요. 그 당시에 탔던 종목들이 우선은 DNF, KT뮤직 등으로 좀 포트를 확 바꿨었어요. 지금 나오는 것은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여드린 건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갖고 있고. 현재는 저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평가금이 얼마예요? 약 20억이 조금 안 되시죠. 아니 들어올 때가 얼마였어요? 5억 8천만 원대 정도 되셨어요. 아니 5억 8천짜리 계좌가 얼마야? 지금 1년 반 동안 약 20억 정도가 되셨죠? 20억이요? 네네. 4배요? 그렇습니다. 저 아까 우리가 증빙자료 보여줬는데 네네. 이게 증빙자료가 다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저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좀 자료를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띄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월별 수익률하고 입출금, 입출고 현황을 같이 보내드렸는데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혹시 화면 볼 수 있나요?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중간에 입출금, 입출고 현황하고 설마 저게 입금해서 20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화면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래요? 우선 중간에 네. 좀 확실해야 될 저거 순간이 있어서. 보네요. 네네. 이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야. 그래요. 이거 입이 그냥 입이 그냥 벌려져서 단물 좀. 계속 하시죠. 그래서 포인트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릴 수가 있었어요? 우선은 가장 주요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DNF, KT뮤직, 그리고 조이맥스, 그리고 ELK 하고 휴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굉장히 확신이 갔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인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투자 금액을 확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주력 종목에서 역시 확 늘려야지 수익이 늘지. 네네, 무조건 분산으로 다 쪼만 사서는 결국 계좌가 안 된다 이 소리시죠? 네. 만약 분산으로 그렇게 늘리게 되면 거의 펀드나 그쵸, ETF 그쵸. 같은 효과밖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펀드로 돈 번 분들이 없다는 이유가 그것 맞습니다. 때문이군요. 네.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지 돈 버는 방법으로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정말 확신이 가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종목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지점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력 종목에서 수익을 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역시 탐방으로 다 골라낸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벌었던 종목이 조이맥스라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조이맥스요. 네네. 예, 조이맥스 잠깐 조이맥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조이맥스는 언제 주력으로 담으셨던 저희가 거예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담아서 연초요. 네네 뭐 비중이 거의 70% 이상까지 담아. 한 5천 원대 여기서요. 네네. 아니 이때는 주식이 거의 뜨지도 않았는데 이때 이거를 주력으로 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촉이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세요? 초기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 조이맥스 탐방을 좀 자주 예, 그러니까 가면서 탐방으로, 예, 느꼈던 예, 것은 주식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떴을 때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턴하는 때가 가장 주가 수익이 좋았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주가가 예. 크게 상승할 때 실적과 모멘텀 함께 겹쳐질 때가 가장 좋은데 네.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여전히 그렇게 주가를 지금 현재 실적 설명해냈을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했고 그리고 올해 컴투스나 게임빌 스마트폰 예, 모바일 관련 게임. 모바일 예. 게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당연히 올해 핵심 화두였었고 예, 예. 조이맥스가 향후에 이제 올해 중순 이후에 네. 이제 모바일 게임 산업 모바일 게임 업체 세 개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이제 예, 공식화하는데요. 연초에도 그런 움직임 탐방을 통해서 그 회사의 그런 방향, 정책, 모바일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종목 또한 이 컴투스나 게임빌과 같은 종목에게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아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시청자 입장으로 자꾸 빠지네요. 자꾸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좋은 종목들이 내년에 이렇게 좀 지금 이 탐방을 다녀보시면 좀 어떻게들 있어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진짜요? 예, 그리고 뭐 어느 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은 뭐 올해 IPO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서 신주 상장 종목 수가 예년에 비해 현격히 줄기는 했지만 주식 시장에는 새로 등록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따라서 새로운 그렇다. 종목군들은 계속 생기고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노력하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전략을 이제 다시 짜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요. 아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민처에 우리 주식민원 처리반에 접수된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요. 우리 임유순 지점장님께서 지금 저 포트 보이시나요, 다? 네. 예. 네. 바른손이 4,830원, 66%, 마이너스 66%예요. 컴투스가 마이너스 15%, 57,500원, 그리고 OCI가 166,500원, 마이너스 0.6, 두산인프라코어가 4.3% 수익, 15%, 비중은 30, 30, 20, 15인데 저걸 보시면서 뭐 제가 상담도 했었지만 상담 많이 하고도 있지만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까 임유승 지점장께서 저거 보시면서 요거 좀 문제 있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바로 개인들이 바로 저런 걸 실수를 한다. 라고 하는 지점을 딱 지적해 주시죠. 네, 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우리 강영민 대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어떤 부분인지. 그 특정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싣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삼는다는 거는
네.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한 종목에 크게 비중을 실어야 수익이 꼭 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종목의 비중과 이런 부분들은 고객의 성향과 또 맞는 거 성향에.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 지금 아까 실제 예로 보내드렸던 부분은 그분 고객분의 성향과 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신 것이지 본인의 사람들마다 위험의 감내도가 다 그렇죠.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감내도가 틀리니까. 예. 뭐 위험을 회피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잘 맞게 금융상품이나 주식도 골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투자나 매매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 성향과 자기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설명을 드리고요. 예, 아까 그리고 그 포트 보셨을 때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바른 손이 있네요. 아니, 저는 수익률이 많이 깨져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 시장 테마주. 네네네. 네. 바른 손이 아마 최근 3년간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정치 테마주로, 예, 네, 문예시 테마주로,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PBR로도 아마 1배 수준에서 자산 가치로도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근데 이게 아마 대선 그 후보 관련, 예, 맞습니다. 특정 후보 관련해서 연초에 아마 화면 나오고 연초에 크게 급등했다가 그 네네. 급등하면서 꾸준히 빠진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도 펀더멘탈로는 좀 뭐라고 그 주가의 향배를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예,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은 굳이 관심 종목에 넣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수익률이 너무 그 손실률이 커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런 중요하죠. 종목은 그냥 정리를 깔끔히 하고 가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서도 좋고.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거 그래도 좀이라도 올라올 거야라고 잡고 그러다가 못 60% 놓고 있다가 까지 그게 올까요? 60%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도 그렇고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잡고 있어서 그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네요.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새롭게 출발을 마음 굳게 먹고 해야 된다. 이런 그 선절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기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고객분들은 손절매는 남한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손으로 참아 못하니까. 네가 보고 이 주식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고 얼마 이하로 떨어졌으면 네가 그냥 이거를 해라. 그것도 방법이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본인 스스로 지키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매 자기 기준을 좀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손절매 기준이 뭐 마이너스 5%가 될지 마이너스 10%가 될지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단기 투자 종목일지 장기 투자일지 다를 거고 손절매 룰을 지켜서 손해보는 종목도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팔았더니 예. 역시 내가 팔면 올라 네.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 손절매를 지켜주는 것이 결국은 투자에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컴투스를 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컴투스가 마이너스 15%인데 네네네. 아까 모바일 게임주 올해 최고 화두였어요. 근데 네, 지금 네. 컴투스가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네. 특히나.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이런 경우에 아까 바른손 같은 경우에 결국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된다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면 적은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저는 만약 자기 원칙을 세우는 게 예를 들어서 손절매가 마이너스 10%였다. 그러면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예. 이미 잘랐어야 된다고 예, 보는 원칙은 거죠. 더 원칙은 중요하다. 지켰어야 된다. 예. 그게 먼저라고 예,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이제 저 지금 포트폴리오 문의해 주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예. 이미 지금 들고 계시는 거니까 예. 컴투스는 좀 바른손하고 경우가 좀 다르다 봅니다. 컴투스 아, 같은 경우는 틀리다. 올해 뭐 주가가 또 엄청 올랐죠. 예, 그렇죠. 주가 오른 것만큼 실적도 엄청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예. 올해 아마 2,200원, 2,200원. 예, 2,200원 EPS가 나올 어우, 것 많이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년 대비 EPS가 4배 이상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4배 이상 급증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환산해 보면 퍼밸류가 한 올해 2012년 예상으로 한 22배, 23배 이 정도 나올 텐데 예.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이 게임 업종 평균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그런데 내년 전망 같은 경우는 내년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증권사들 컨센서스 그 엔터 업종 컨센서스를 보면 한 3,000원 수준에 네, 그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퍼는 13년 퍼 예상 퍼로 하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들고 계셨으면 저 종목은 일단 현재는 그냥 홀딩을 하시고 그래서 5만 원 이상 넘어서 제가 예. 보기엔 본전 지금의 하락은 주가 급등했다는 주가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요? 펀더멘탈 이상으로 빠지는 펀더멘탈 게 이상으로. 아니기 때문에 주가 회복할 때 그때 지금 비중이 30%셨나요? 예, 콘테스가 비중이 30%요. 예, 코스닥 업체인데 좀 높긴 하니까 아. 그때 한그 5만 원 이상 수준에서 한 10% 정도만 1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내년도도 실적 전망이 무척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이제 제가 침이 바짝바짝 왜냐? 이제부터 좀 있다가 나오는 정말 내년을 위한 이렇게 잘하는 데서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예, 선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은 먼저 올 한 해 정리하면서 요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do앤돈트라고 했는데 do앤돈트라고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do, 아닌 건 don't인데 먼저 임유승 지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 do앤돈트 어떻게 보면 새해에도 해당하는 거겠죠? 예, 두엔 돈트. 예. 먼저 임유승 지원장님께서 예, 어떤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천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할 건지. 저 두라고 하시면 실천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 아무거나 편하시게 하세요. 예,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상관없고 할 것도 상관없고요. 편하시게 그냥. 기왕 제가 긍정적인 거 하겠습니다. 그럼 강경 대리가 부정적이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의 반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2012년 오늘이 12월 29일인가요? 네, 그런데 뭐 오늘 이제 장이 안 29일이요. 열리니까 어제가 이제 끝났죠. 예, 어제 납회했죠. 연말 28일. 예. 28일 어제 종가 2012년에 연말 종가는 2012년 실적은 대부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예. 겁니다. 아직 공시는 안 됐지만 예. 2012년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고 2013년 실적을 예. 전망을 해야 2013년 이후 실적이 전망해야 이제 2013년도 주가 예.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함이니까 예. 미래 예상 실적을 잘 전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 근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상 실적을 탐방을 통해서 또 추정하거나 전망한다는 게 무척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먼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 커버리지 같은 종목은 예. 요새는 각 HTS에서도 다 제공을 하는데 예. 각 증권사의 각 해당 업종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예. 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걸 평균으로 그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 시장 컨센서스 실적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어느 증권사를 예. 사용하든 대부분 HT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그 투자를 하시기 전에 예. 그 종목은 그 예. 예상 컨센서스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예. 그와 더불어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 투자하시기 전에 꼭 그 기업체 주식담당한테 전화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저 두 전화하라가 있는 거군요. 저희 지점에 전화하시라는 이야기 아니고. 유진 투자증권 명동. 아니 왜요? 전화하셔도- 유진 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전화하면 안 돼요? 네,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전화하셔도 전화하셔도 되는데. 아니 왜냐? 아니 저는 그래요. 아니 회사에 전화해도 되는데 아니 하면 너무 또 전문적인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식 차원에서 모르니까 그냥 아니 귀찮은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명동지점 그 이미승 지점장하고 강용민 대리인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좋더만 전화 받아줄 것 같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화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냥 사이드 메뉴로 저희는 하셔도 하고 안 하셔도 좋은 건데 예. 제가 꼭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전화를 하셔라 주식담당자한테. 근데 그래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화하면 받아주나 주식담당자가 예. 내 전화해준다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어? 예. 물론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거 딱 꼬집어서 이야기 절대 안 해주죠. 공정공시 문제도 있고 일반 투자가 전화를 했는데 하지만 그런 통화를 하다 보면 뉘앙스는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뉘앙스.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실적에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져야 이 종목이 좀 확실히 있게 투자를 할 거잖아요. 예. 꼭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셔서 뉘앙스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전략 종목이 돼서 꾸준히 업데이트 차원에서 종종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정의수도 쌓여요. 아, 정의 정의사에서 쌓이면 이게 세상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상 이외에 소득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전화를 꼭 하시는 버릇을 가지셔라. 주식 담당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돈츠는 강윤 대리인데 네. 짧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짧게. 돈츠는 뭡니까? 흥분하지 마라. 라고 흥분하지 좀, 마라. 네, 흥분하지 마라. 아, 흥분하지 마라. 좀 많은 뭐 고객분들 만나시면 빨간불 보시면 막 달려가고 싶다고 막 흥분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분했을 때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흥분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합니다. 아, 맞아요. 네, 절대적으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침착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장에 오르던 뭐 종목이 빨간불이던 개의치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실 때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을 안 사면 돈은 까지지 않습니다. 제 현금은 그대로 보유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가 없게 되거든요. 최대한 싸게 사시고 남들이 이 주식에 흥분하실 때 저희는 파시는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혹시 강조드릴게요. 강윤 대리 흥분하신 건 아니죠? 저 흥분 안 예, 했습니다. 왜 아까부터 지금 까지 마시 계속 까짜가지고 네, 아유. 혹시 방송에서 흥분하셔서 그런가? 네.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라. 그래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이제 드디어입니다. 예. 잠시 후에 명동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3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종목 3선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브릿지 보시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예! 종목 3선 제일 준비돼요. 아주 기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돈 많이 벌고. 아시죠? 예, 아까 이미순 지점장이 그랬잖아요. 전화해라. 하는 거죠, 뭐. 유지투자일거 명동시점으로. 예, 좋습니다. 해당 기업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삼성한 거 물어볼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건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블랙박스 이젠 필수. 그렇죠. 파인 디지털. 예, 첫 번째 종목 유망주. 첫 번째로 파인 디지털 했습니다. 누가 파인 디지털? 제가 좀 예, 말씀드릴게요. 왜 도대체 파인 디지털을 갖고 오신 겁니까? 이미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좀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는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서 이 종목을 준비했고 항상 이런 대통령이 바뀌게 될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한 가지의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책적 수혜를 좀 필히 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정책수혜 얘기하셨는데 어떤 정책수혜예요?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박근혜 이 당선인의 지금 정책을 지금 보시게 되면 예. 기존 이런 노약자나 그리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블랙박스가 최근에 운전자들을 보시게 되면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노약자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블랙박스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렇죠. 예, 부분이 맞아요. 되겠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전 세계 기조를 보시더라도 정책적으로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올 저희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도 이런 쪽으로도 뭐 의무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정책적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우리가 많은 이야기고 이렇게 유명한 지점에서 이 네. 종목을 뽑은 걸 보면은 이런 교과서적인 매력 이외에 네네. 실질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저희는 또 그걸 알고 싶은 거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네네네. 그게 뭡니까? 이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 여기서 말한 거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없기. 우리끼리만 알기. 오케이, 아시겠죠?
약속? 예, 좋습니다. 네네. 예, 약속하셨어요.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예. 최근 조정을 좀 많이 조정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네. 자회사 그 맵을 만드는 그러니까 맵을 만드는 지도를 만드는 이 자회사가 예. 있어요. 예. 이 자회사 순이익이 큰 폭으로 지금 늘 것으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뭐 미국의 굉장히 초대 기업과 초대 뭐, 기업가. 이런 MOU도 지금 같이 계약 MOU도. 체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진출도 지금 맵 시장에서 지금 네. 할 것이고 해서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많이 늘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내년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1,000억을 넘었던 적이 없는데 내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요? 매출액 혹시 볼 수 있나요? 네네. 이제 올해 분기 이거 실적 올해고요? 지원했네요. 올해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 뭐 재작년 보시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년은 1,000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뭐 140억과 순이익 139억 정도를 보여주면서, 예. 퍼밸류 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퍼가 지금 한 8배가 조금 넘죠? 네네, 8배가 넘는데 뭐 예상퍼로 보게 된다면 6배 수준으로 지금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 상대로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1등 기업이 팅크웨어라고 아이나비 기억나시죠? 예, 이런 아이나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퍼밸류가 15배 정도, 막 13배에서 15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비교적으로 주식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더해서 파인 디지털의 지금 파인 드라이브라고 하시죠. 네네. 점유율이 지금 25%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여기에 더해서 내리평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현재는 스마트카 시대라고 해서 꼭 내비게이션이 필수가 됩니다.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뭐 각종 스마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시장도 새롭게 열리면서 이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네네. 제가 잠깐만 이거 지금 차트 한번 보겠는데 네. 파인 디지털은 예, 지금 퍼로 많이 낮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듯이 네.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고 네네. 그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고 나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어떤 지금 화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팅크웨어 같은 종목을 오히려 네. 더 기술적으로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네네. 보시다시피 그런데도 파인 디지털이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입니까? 맞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비해서 지금 네. 주가가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랑 조금 다르게 팅크웨어는 지금 순이익이 늘어난 구조보다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가에 주가도 지금 정체되어 있구나. 주가에 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파인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같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잘 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이런 모멘텀이 지금 모멘텀이 지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계속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거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원한다니까요. 그런 걸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좋다라고만 그냥 말씀드리는 그래. 갑자기 이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려다 마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푸근해지고 막 이러게 나 신뢰가 막 가요 지금. 나중에 전화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보겠고요. 우리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이 준비한 두 번째 종목 뭔지 보여주십시오. 코이지요. 이건 신규 상장일 텐데 그죠? 이거는 임유승 지점장님께서 직접 네. 좋습니다. 직접 코이즈 말씀을 어떤 부분 때문에? 코이즈는 그 광학필름 코팅 업체. 광학필름 코팅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나노텍 그리고 LG 등과 같은 그 LCD 업체에 예. 원단 후면을 코팅하는 백코팅 업체다. 백코팅 업체. 그러니까 광학필름의 백코팅 업체다.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능 요구 사항에
있게 원료를 배합하는 원료 배합 기술, 그리고 그 원료 배합 기술을 잘 표피에 코팅하는 그 도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도포. 도포 기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OEM 업체들이 현재 한 5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 5개나 돼요? 예, 5개 정도 존재하는데 기술력에서 좀 차이가 나서 이게 이제 생산 규모가 흑자 생산 규모,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캐파는 가동이 돼야 이익이 떨어지고 공장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량 네네네네. 수준. 그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다고 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에 큰 메리트가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팅 공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 예. 노하우가 있어서 원가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저 업종 내에서는 좀 탁월한 위치를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2011년, 12년, 13년 실적이 꾸준하게 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영업이익이 67억, 67억. 그리고 12년도가 올해 아마 75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3년 실적이 중요한데 네. 2013년은 105억 실적이 나올 걸로 105. 보입니다. 아마 저희 이제 분기 실적 추이. 예, 저게 분기고요. 그래서 2013년 실적이 한 105억 정도 나오면 지금 현재 주가도 꾸준하게 깊게 예, 지금 상장하고 상승을 나서 예, 했- 계속 오르고 계속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증가 전망이 다 반영돼서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주가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3년 PER 기준으로 하면 현재 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네. 퍼밸류상 오히려 시장 퍼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 중요 포인트가 예 우리 강희민 대리는 아까 말을 안 해서 저도 말 아, 안 할까 하는데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장난하나 이럴까봐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없고요. 장난하신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예, 예. 드리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공정공시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이게 공정공시 걸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좀 파악이 됐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그리고 저희가 더블 체크를 하는 바로는 예. 3M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 알죠. 예. 3M으로 프리즘 시트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굉장히 예, 높은 단계다. 3M이 백코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백코팅 그래요? 하는 예. 업체 선정에. 예. 그거를 본인 회사에서 하기에는 좀 약간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어차피 OEM을 주던가 외주를 줘야 되는데 백코팅하는 업체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후에지로. 그래서 백코팅을 포함한 프리즘 시트의 OEM 생산에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단계가 샘플 생산, 그러니까 샘플 승인의 마지막 단계에 샘플 승인 마지막 단계 지금 시점에 좀 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승인 절차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돼 왔고요.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2월경에 양산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 2월경에 양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양산 가기 전에 분명히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와서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공시가 되면 이게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막 이렇게 해주셔도 저희는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서 지금 그런 그러니까 단계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과정이 밟을 수도 있다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3M에 납품이 된다라고 프리즘시트 납품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매출 규모가 지금 500억대인데 아마 2013년도에 저희가 추정을 할 때 이 프리즘 시트 부분 3M의 납품 부분 빼고 저희가 실적을 매출 520억에 영업이익 104억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감안을 하면 03년도에 매출 한 1,500억대, 영업이익은 250억대로 아주 대폭적인 상승이 돼서 퍼밸류가 4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공시가 된 후에 사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너무 늦게 사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실적이 받쳐주는 공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또 공시를 통해서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좀 관심 가지셔도 그래서 그때 한번 매수 검토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여기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딱 드릴게요. 네. 워낙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매니저 시절부터 네. 예, 펀드 매니저부터 워낙 많은 기업을 다니시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름대로의 촉이라는 게 있어서 아 요거 되겠다, 요거 안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죠. 예. 예. 이거는 물론 이건 뭐 지점장님한테 뭐라고 나중에도 안 할 거지만 네, 네,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 이 코이즈라는 회사를 탐방을 가보셨겠죠, 물론. 네, 잘. 네, 네, 네. 어떻게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 좋으니까 아, 종목에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정을 예, 하는 아니 거고 물론 그렇게 추정. 됐을 예. 때 추정 손익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좀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에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 좀 요 생각하시면 정도까지만 네, 딱. 네. 아, 그래도 뭐 저희는 많은 거를 지금 알아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뭔지 화면 보여주시죠. 환인제약. 아, 우울한 사회에 뜬다. 환인제약. 그래요. 환인제약. 환인제약은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아, 그래요. 예, 환인제약. 예, 환인제약 왜 마지막 종목으로 네. 선정하셨어요? 우선은 내년에 제가 지금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년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할 것입니다. 뭐 히트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올 건데요. 아니, 요즘도 힐링 하잖아요. 많이 나오나요? 예, 요즘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네. 방송도 있잖아요. 그거 그런 그런가요? 캠프. 아, 이게 힐링 캠프. 예. 아, 네. 아니, 굉장히 내년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아, 말씀.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기 이유가 신뢰가 좀 떨어지나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지금 8년 연속째 예, 예, 8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음의 안정, 마음의 치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드린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 정신치료과 이 전문 의약품에서 약 17%로 우리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매출 구조 중에서 77%가 그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쪽 부분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 내년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환인제약이라는 게 워낙 10월, 11월에 특히나 주가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그럼 뭐 10월, 11월에 고점 초반에 치고 네. 이렇게 밀릴 만한 이유가 뭔가 있었나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수급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수급적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매니저가 교체되는 바람에 아, 매니저 네. 교체 과정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물량이 1월 중으로 다 소화가 된다라고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중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지금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에 또 좋아 보이는 모멘텀이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그게 포인트인가요?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 저희 종합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까지 같이 받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건강검진, 정신과를 다녀오게 되면 뭐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예.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 검진으로 아, 일반 내년부터 검진이요?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고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 처방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약들이 많이 팔리게 되겠고 지금 이 회사는 이쪽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약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는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무 구조도 재무주가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대표가 마인드가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계속해서 무차입 실현해왔고 경영을. 현재 현금성 자산도 700억 이상, 시총이 약 1,500억 원대인데 현금이 7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인데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내년에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주가 면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주가적인 없죠. 면에서는 네네. 당연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의 하락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오히려 저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좀 네. 쌀 때 사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했듯이 맞습니다. 올랐을 때 사다 보다 이런 그렇죠. 주식들 빠졌을 때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저 거죠. 아까 전에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예. 흥분했던 분들은 고점에서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보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침착해하시고 네. 주식을 싸게 사실 수 있는 지금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좋을 때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수급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가 가장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 교체, 매니저 교체 때문에 순간적으로 포트가 빠지게 되면서 다시 채워들 수밖에 없는 이런 포트이기 때문에 그 운용사에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좋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마지막 말씀드렸던 환인제약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뭐 지금 차근차근 사두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마음이 힐링되는. 정말 마음 힐링될 회사였고 마음이 힐링. 저도 이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도 이 종목은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요? 사셔도 되고 휴가를 가셔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성공하면 된다. 네네, 힐링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임지영님께서는 세 개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진짜 개인적인 느낌으로. 세 개 중에요. 네. 뭐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뭐 가장 관심 가는 종목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죠. 예, 포이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야 추적을 해볼 재미가 있는 앞으로. 여기서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솔직히 저는 5억에서 그 20억 된 거 보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희망을 또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도 해요. 네. 방송의 진행자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진짜 막 되게 많이 깨져 계신 분 많아요. 아까도 뭐 손절매는 딴 분한테 맡기셔서 한다는 분도 계시고 진짜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좀 연락을 하셔서 혹시라도 SOS 우리 여기 우리 이 반장의 민원 처리반 시청자인데 이제 제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어려운 SOS를 쳐면 그 SOS를 워낙 뭐 바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보다듬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그건 뭐 저희가 그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부 다 직원이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상담 원하시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 상담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저희 지점에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희 다른 직원 오늘 기회가 안 돼서 이 자리에 못 네. 나왔지만 다른 직원들도 충분히 훌륭한 경력과 훌륭한 또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마음이 푹 놓이네요. 그래도 든든한 후원권 한 명 이렇게 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저도 뭐 이런 방송이 진행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은 세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 종목, 이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줄까?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새 종목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방송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올해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덕담 아주 그 내년 투자자분들한테
매매에 필요한 덕담 짧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민 대리부터 네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요점은 좀 잘 알고 내년에 투자합시다라는 네. 덕담 한번 해주시죠. 올해 장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수익을 끝까지 드시고 알차게 좀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흥분하지 말자. 네, 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하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뭐 전화번호 뭐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뭐 이런 데서. 예, 뭐 네네. 갖다 75-5392로 전화 주십시오. 75에 53. 92 75에 예, 5392로 알겠습니다. 전화 예. 주시면 예.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임유승 점장님, 예, 그 투자자한테 진짜 경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경력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덕담이라니까 어쨌든 뭐 연말에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보실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덕담은 내년에 수익 많이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 제일 수익 많이.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오늘 저희 와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방송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재밌었어요. 예, 하려고 하고 또 여기 방송국에서 또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그게 오히려 무슨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든다거나 라는 걸로 좀 오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투자인데 결국 투자라는 것이 본인의 삶의 질이 높여져야 되는데 투자를 해놓고 밤에 잠 못 자고 이 주가 어떻게 될까 해서 그렇죠. 예,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주식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자기 안정적인 성향인가, 자기 공격적인 성향인가, 중립적인 성향인가, 자기 성향 한번 잘 스스로 가장 잘 하실 테니까 판단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투자 상품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예, 투자의 기본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임유승 지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뭐냐면 도깨비방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으셨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얼마든지 테마주 이런 거 안 쫓아다니고 제가 항상 공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희망을 갖자라는 게 본 취지죠. 이게 도깨비방망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잘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 첫 강연에는 1월 5일 날 수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오후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첫 강연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 올해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MTN에서 올해 처음 방송을 시작했죠. 아마 5월 달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아마 8월인가 9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다 마무리하게 됐네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고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있었던 한 해였고 아주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뱀이 슬슬 기어가듯이 일이 슬슬 아주 슬슬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가장 힘든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주식시장에서. 내년은요. 대박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박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년 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